안녕하십니까, 정기태입니다. 2천억을 들여서 베트남 마을을 조성한다. 네, 인구 소멸 위기다라는 거죠. 한국이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KBS 뉴스가 전하고 있는데요. 봉하구는 베트남 마을 조성 박차하고 있고 인구 유입 거점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봉하군이 베트남 왕족 시조인 화산이 씨를 매개로 베트남 마을 조성에 나섰고, 네, 리 왕조 유적지 복원과 더불어 대규모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제가 전에도 방송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베트남의 왕조 리 왕조의 그 왕자인 이용상이 고려로 귀화해 가지고 화산이 씨의 이제 성을 하사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적들, 그 화산이 씨 유적이 이 보강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이나 외교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완전히 베트남 마을 2천억을 들여서 베트남 마을로 형성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지방 소멸이 계속 일어날 텐데,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국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투표권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외국인들이 여의도 면적의 90배의 토지를 사들였고, 또 한국의 주택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정황, 또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인 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 심지어는 하나금융, KB금융, 네, 이런 데 보면은 무려 외국인 지분이 약 73%, 72%가 되고, 뭐 아실 겁니다. 50% 이상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정도면은 한국의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한은행 같은 경우, 신한금융지주도 약 63%가 외국인 지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2030 세대라든지 또 뭐 40도 마찬가지죠. 상속세, 증여세 감당 못 해가지고 다 내놓게 되면은 외국인들이나 부패한 기득권들이 사들여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은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한 그러한 미래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2천억을 들여가지고 대규모의 베트남 마을을 조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관광지나 외교, 그리고 무역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네, 문화교류라든지 무역, 이러한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아예 그냥 베트남 마을 조성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 광주에는 고려인 마을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화성에도 고려인 마을, 네. 그래서 또 이 중국,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이죠. 한국계 중국인, 이 조선족이라 그러는데, 이런 차이나타운들이 또 계속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인들이나 또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이 차이나타운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뉴욕 차이나타운의 중국 비밀경찰서, FBI가 중국계 2명을 체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비밀경찰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쑥 들어갔죠. 네, 미국의 FBI는 뉴욕 차이나타운 중국 비밀경찰서 실체를 확인했다. 중국계 미국인 향후회장 등 체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이 중국에도 한국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제 한국에도
중국계 한국인, 뭐 베트남계 한국인 뿐만 아니라 러시아계 한국인, 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텐데 이게 사회 통합 못하고 괜히 어물쩡 저물쩡 정책 제대로 못 시행하다가 나중에는 한국이 큰 분열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논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천병 공자학원에 대해서 미국 대학에서는 90% 이상 퇴출했다라는 거예요. 안보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자학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자학원이 23개 대학에서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자학원에 대해서 이 추방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중고등학교에까지 침투가 돼 있고 가장 많은 39개의 공자학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공자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의 온갖 만행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차단하고 중국 공산당의 선장과 선동만을 주입하는 대외 선전 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와 외교에까지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각 대학 안에 친중 세력들이 만들어졌고 중국 측이 금전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유학생도 보내는 등 우리 대학을 올가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제 대학들이 이런 이익 때문에 결국에는 섣불리 행동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국계 중국인들, 네, 중국인들을 위한 이 중국인 마을, 중국인 마을이나 뭐 또 이 고려인 마을도 물론 뭐 이분들이 진중하게 우리가 국적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인으로서 적합하신 분들이 한국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이 그냥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면은 이 또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베트남 마을 같은 경우에도 2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 베트남 마을을 조성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외교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무역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국의 하나의 정착 마을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봤을 때 한국은 완전히 외국인 공동체의 이 이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외국인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외국인 지분 비율이 금융이 장악되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 비율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주택 매입이 늘어나는 상황,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은 상속세, 외국인 투표권 때문에 결국에는 붕괴될 수 있는 길로 빨리 가고 있다. 이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